젊을 땐 몰랐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 시절 내게 돈은 그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거나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일 때 필요한 정도였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철없이 떠들어댔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70을 바라보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이고 밥이 없어도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은 바로 돈이 없을 때다. 나이 먹고 돈 없으면 말이 안 통하고 대접이 달라진다. 세상도 가족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가장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짐이 되어버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이제는 용돈 한 푼 달라는 말도 꺼내기 어렵다. 돈 없으면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연락이 뜸해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씁쓸한 진실이다. 20살 때는 세상이 참 따뜻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같이 술 마실 친구들도 줄을 섰다. 30살까지는 돈보다 꿈이 중요하다며 거창한 포부를 품고 살았다. 가난해도 젊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다. 40이 되어서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도 없이 일했다. 아이들 교육비며 집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여유로워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50이 넘어서는 조금씩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어려워졌다.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만 제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들 결혼 자금,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하나씩 쌓여가는 짐들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이른이 넘어가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할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둘 줄어든다. 그러면서 서서히 깨닫는다.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진짜 서러운 순간은 병원에서 맞닥뜨렸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진이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증상이 아니라 보험증이었다. 건강보험료를 몇 달 밀렸다고 했더니 간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어르신, 일단 응급처치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정밀검사는 보험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환자가 아니라 그냥 보험료 체납자가 된 기분이었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는 자식이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나는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입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서러웠던 건 퇴원할 때였다.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다.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카드로라도 결제하려고 했는데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만 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아들아, 미안한데 병원비가 좀 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 그리고 어색한 침묵.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부담이 되고 말았다.
예전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왔다. 그때는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끔은 여행비도 보태줬다. 자식들도 아버지 덕분에라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자 모든 게 달라졌다.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찾아와도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졌다. 예전처럼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드셔보세요라며 이것저것 사다 주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할 말도 없어졌다. 명절이 되면 더욱 서럽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다.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부담감이 느껴진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와서는 아버지, 요즘 생활비가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자식에게 또 부담을 줄까봐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다행이네요 라고 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렸다. 젊을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처음에는 서로 요즘 어때? 라며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나가기 어려워졌다. 다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해도 내게는 부담이다. 특히 골프를 같이 치던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니까 내가 못 나간다고 하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해라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 이해는 간다. 친구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가장 서러웠던 건 오랜 친구의 생일이었다. 예전에는 선물도 넉넉히 준비하고 술값도 내가 냈는데 이번에는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괜히 연락했다가 모임에 불러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동네에서도 대접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던 가게 주인들도 이제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얼굴이 굳어진다. 요즘 카드가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위축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관리비를 밀렸다고 하면 직원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언제까지 내실 건가요? 라고 묻는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난다. 예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관리비를 미리 내기도 했는데 그때는 항상 모범 세대세요라며 칭찬해주던 그 직원들이다. 동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려다가 승인이 안 되면 접수 직원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현금으로라도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진다. 가장 서러운 건 작은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다. 예전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사줬는데 이제는 다음에라고 미뤄야 한다. 아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마트에 가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담던 과일이나 고기를 이제는 가격표를 보고 고민한다. 특가 상품만 골라 담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이발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 이발사도 눈치채고는 서비스를 줄인다. 얼굴 마사지나 어깨 마사지는 빼고 그냥 머리만 깎아준다. 버스를 타도 서럽다. 경로우대 카드로 무료로 타지만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어르신들은 좋겠다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온다.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차별이 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인데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급여 환자와 비급여 환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비급여로 진료받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준다. 나같이 건보료도 밀린 환자에게는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끝낸다. 간병비도 마찬가지다. 개인 간병인을 쓰는 환자들은 대접이 다르다. 간호사들도 더 자주 와보고 병실도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나같이 보호자, 간병에 의존하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약값도 부담이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비싸면 더 저렴한 약은 없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약사가 이 약이 효과가 더 좋은데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들고 돈이 없으면 사회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나이와 소득을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온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신용도 없는 사람 취급이다.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지 혜택을 알아보러 가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들른다. 서류 한 장 발급받으려고 해도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타고 내려다보는 시선이 따갑다. 무료로 타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들이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굴욕이다. 교회나 복지관에서 나누어주는 물건들도 받기 어렵다. 필요하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인다. 저 사람도 저런 처지구나라는 동정 어린 눈빛을 받고 싶지 않다. 가장 상처받는 순간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는 기분이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욱 깊어진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거나 자식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친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깊어진다. 전화도 잘 안 온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왔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통 올까 말까다.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룬다. 친구들도 서로 부담스러워한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시도해보지만 바쁘다는 표정으로 대충 응답한다.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해도 서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만 할 뿐 진짜 소통은 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건강 관리도 어려워진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아파도 참고 지낸다. 그러다 보니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커진다. 치과 치료도 미룬다. 임플란트는 엄두도 못 내고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만 한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운동도 하고 싶지만 헬스장 등록비가 부담스럽다. 수영장이나 등산 동호회 같은 것도 회비가 들어간다. 결국 공원에서 혼자 걷기 운동만 한다.
정기 건강검진도 받기 어렵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검진만 받고 추가 검사는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다 병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젊을 때는 늘 꿈이 있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당장 생활비 걱정에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다. 여행은 엄두도 못 낸다. 국내 여행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할 뿐이다.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한다. 책을 좋아했지만 도서관에서만 빌려본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화구값이 부담스럽다. 화분 하나 사서 기르는 것도 고민이 된다.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카페나 서점을 차리는 일은 이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자본금은 물론이고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내 자존심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으로서의 품격까지 잃을 수는 없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건강보험 덕분에 무료로 받는 진료, 경로우대로 무료인 대중교통,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을 기른 것은 사실이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돈은 없어도 내가 살아온 인생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지켰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여전히 할아버지다. 비록 용돈은 못 줘도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상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 가끔은 웃음도 나누고 옛 추억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간다. 솔직히 말해보자.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서럽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자존심도 상처받고 외로움도 깊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 평생 쌓아온 지혜,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의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다. 이제는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자. 돈 없다고 작아지지 말고 눈치 보지 말자. 나도 사람이다. 나도 소중하다.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외친다. 돈 없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서러워도 당당하게, 어려워도 품위 있게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간다. 마지막 날까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겠다.